자, 그 다음에 이런 수익률, 부하율, 부등률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거 갖다 어디에 적용하냐면 변압기 용량 잡을 때 정하는 거야. 즉 변압기 용량 TR의 용량은 근데 변압기는 단위가 무조건 킬로볼트 암페어. 변압기가 유유전력 킬로와트 이런 설비는 없어요. 변압기는 무조건 용량이 뭐다?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다. 제가 단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셨죠?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다.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좀 전에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떤 설비 용량이 있으면 우리가 변압기 용량 잡을 때 어떻게 한다?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수용률 계산했죠. 수용률은 무조건 뭐 한다? 곱한다. 그 다음에 또 부등률 있었잖아요. 부등률 무조건 나눈다. 자, 요거 한 가지 알아두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한테 여러분들이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배웠죠. 근데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최대를 계산할 때 수용률은 무조건 뭐 한다? 수용률은 무조건 곱한다. 수용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곱한다. 부등률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부등률은 무조건 나눈다. 그러면 혹시 문제가 좀 틀려져서 수용률을 나누는 경우는 없나요? 절대로 없어요. 100% 수용률은 곱해야지 무조건 나누는 경우에 계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용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수용률은 그냥 무조건 곱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등률은요? 부등률은 무조건 나오면 뭐 한다? 무조건 나눈다. 그러면 혹시 문제가 틀려져서 부등률을 곱하는 경우는 혹시 문제가 안 나올까요? 절대로 없어요. 아시겠죠? 수용률은 곱하는 거고 부등률은 나누는 거야. 혹시 그래서 수용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눈 경우나 부등률을 곱하는 게 있느냐?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수용률 정의하고 부등률 정의가요. 어떤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잡을 때 수용률은 변압기를 갖다 낮춰야 되거든. 그럼 수용률 곱해줘야 돼. 부등률 나눠주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원칙은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수용률은 계산 문제 풀 때 곱한다. 부등률은 절대로 계산 문제 풀 때 나눈다. 그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 반대된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완전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변압기 용량을 잡을 때 수용률은 무조건 곱하고 부등률 무조건 나눈다. 제가 지금 요 수용률 곱하고 부등률 무조건 나눈다 지금 몇 번째 그냥 지금 반복하고서 강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수용률 조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곱할 생각하는 거고 부등률 문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나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죠? 그러면 틀림없어. 자, 이래서 제가 첫 번째 기계 기구 용량 산정에서 가장 표준적인 내용들 갖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이거 우리가 필기 때 했던 내용이죠. 전력구하기에서.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는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부등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부등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거지. 아마 이게 점수가 4점짜리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짤막하게 쓰면 4점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틈없이 맞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4점이란 게 그게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실기에서 떨어지면요, 한 몇 점 차이로 떨어져. 한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요, 무조건 맞아줘야 돼. 난이도 쉽잖아요. 설명해보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문제처럼 지금 문제가 부등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등률 기본 공식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공식 쓰기 전에 부등률에 설명하겠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책하고 똑같이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답을 우리가 만들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아까 부등률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부등률 구하는 공식이 아마 그 부등률 이꼴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부하의 최대 합계야. 그럼 그 공식을요, 그대로 말로 한번 써보는 거야. 즉, 우리가 부등률이란 게 정의가 각 부하마다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뭘로 나눈 거예요?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눈 값. 이게 부등률의 기본 정의죠. 지금 정의식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정의는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야. 공식에서 끄집어낸 거야. 그대로 공식을 읽어준 거야,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두 번 써먹을 수 있어. 자, 이거는 지금 공식을 내가 말로 쭉 풀어놓은 거죠. 각 부하의 최대적 합계를 합성체로 나눈 값. 그럼 이거 갖다 그대로 공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즉 부등률이라는 게 뭐예요? 부등률이라는 게 합성 최대 전력 분모가 나눴으니까 합성 최대 전력분의 뭐죠? 위에가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이게 아까 나왔던 우리가 부등유관은 공식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나 이 공식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즉, 아까 제가 부등률 설명했잖아요. 부등률이 왜 나오는 거예요? 합생출하고 각부와 최대률 합계가 시간대가 틀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전기 설비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모든 전기 설비가 똑같은 시간대에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옆집은 에어컨을 갖다 낮에 돌릴 수 있고, 그죠? 옆집은 또 야간에 돌릴 수 있잖아요. 여름철에 더우니까. 그러니까 시간대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다르므로 다 부하마다 쓰는 시간대가 틀리다 이거지. 그죠? 전기 설비, 그죠? 전기 설비의 동시에 같은 말이야 사실은. 전기를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뭐 예를 들어서 개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설명했잖아요. 따라서 부등률은 보통 1보다 큰 값 나온 사이 작은 값 나왔어요. 구조적으로 시계 구조상 부등률은 보통 1보다 작은 값은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등률은 보통 1보다 큰 값을 갖다 갖는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등률 설명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답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요 글자나 다 똑같이 그냥 책의 답하고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책에 아마 답하고 지금 답하고 틀릴 거야. 근데 내용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거하고 책에 있는 내용 비교해보세요. 똑같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책의 답을 갖다 딸딸 외우지 말란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울 건 따로 있어. 그런 문제는. 근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부등량이 뭐구나 알면은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책에는 이게 먼저 돼 있던데요. 상관없어요. 쓰는 사람 마음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등률 설명할 때 요거부터 먼저 써라 이거지.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놓고는 여기다 부가 설명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은 틀림없이 요 1번 문제 4점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만다 이거죠. 이 정도면 4점 다 주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이거는요. 그냥 물어본 거야. 자, 이게 문제 2번 봤더니 읽어봤더니 조금 전에 했던 부등률을 갖다 그대로 표현한 거네. 제가 지금 전에 했던 부등률 설명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한 계통 내에 각계의 단위 부하, 예를 들면 한 배전 변압기에 접속되는 각 수용과 부하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대 수용 전력이 생기는 시각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부하는 똑같은 시간대에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최대 수용 전력이 생기는 시간이 다른 것이 보통이에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죠. 그죠? 부등률 설명하자. 자, 그 다음에 이 시각이 다른 정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된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 가지 표현되며, 근데 여기다 딱 가로 했잖아요. 무슨 식이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값은 보통 이게 결정적인 힌트네. 1보다 크다. 그냥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게 뭐죠? 수익률하고 부하율은 100분율로 표시하잖아요. 퍼센트로. 근데 숫자로 표현한 건 부등률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죠? 따라서 이건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부등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읽기도 전에 벌써 딱 식을 보고, 합성 최대력분의 각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총합이다. 부등률하고 딱 이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한 이 부등률 값이 크면 클수록, 부등률 값이 크면 클수록 설비의 이용도는 어떠한가? 정답 뭐예요?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의미가 뭐냐? 책에 있는 풀이처럼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부등률이 클수록 부하율이 향상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등률이 크면은 부하율이 향상되는 거 맞나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려야겠네. 그죠? 네. 보통 부등률이 크면은 부하율도 같이 덩달아 좋아져요.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부하율이 좋다는 뜻이야. 부등률이 크다. 그죠? 부하율이 향상돼요. 그럼 부하율이 향상된다는 건 부하를 갖다가 쓰는 게 적절하게 잘 썼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설비의 어떤 전기 설비의 이용률이 좋다, 양호하다. 이용률이 상승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 설비를 올바르게 잘 쓰고 있다라는 거야. 반대로 부등률이 떨어지면요. 부등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설비를 제대로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은 좀 모를 거야, 아마.
부등률이 크면 왜 부하율이 향상되나? 그러니까 부등률하고 부하율은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자,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부등률이 크면 부하율이 향상된다 아마 암기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는 혼자 공부하면 이런 걸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를 못 하니까. 자, 그럼 보자고요. 부등률이 크면 부하율이 향상된 거 맞나? 확인하면 되잖아. 자, 우리가 부등률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저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등률 구하는 공식이 뭐죠?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안 하는 거고, 부등률 숫자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봤던 부하율 구하는 공식이 있죠? 부하율 구하는 공식이. 부하율 공식이 뭐더라? 부하율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뭐죠? 위에가 평균 전력이잖아. 그죠? 곱하기 100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부하율 구하는 공식에다가 부등률이 커지면 왜 부하율이 향상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한 거니까, 부하율 공식에서 위에 평균 전력은, 분자에 있는 거 평균 전력은 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써놓고, 그죠? 여기가 밑에가 최대 전력이잖아. 최대가 어디 있어요? 밑에 합성 최대 전력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부등률을 바꿔내면 합성 최대 전력이 이꼴 부등률분의 각부의 최대가 합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즉, 최대 전력은, 즉, 합성 최대 전력은 부등률분의, 그죠? 부등률분의 뭐요? 위에가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계가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이고. 자, 근데 요 부등률 요걸 갖다 꼭 여기다 써야 되나요? 이거 부등률 올릴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밑에 있는 요 부등률 지워버리고 얘를 올려서 여기다가 부등률 여기다 써도 되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부하율하고 부등률은 비례하는 거잖아. 그럼 부등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부하율도 동작 같이 커진다는 뜻이죠.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다? 부등률이 크다는 말이 결국엔 부하율이 향상된다는 말이죠. 그럼 부하율이 좋다. 부등률이 좋다. 부등률이 크다? 그럼 부하율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부하율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설비를 갖다가 제대로 잘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설비 이용률이 그만큼 좋아져서 향상되는 거죠. 정답 뭐예요? 부등률이 클수록 부하율이 향상되어 설비 이용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책하고 답 똑같이 써도 무난하겠네, 보니까. 아시겠죠? 부가 설명이 이렇게 설명되는데, 굳이 우리가 단답 정답 처리할 때, 아까 내가 설명했던 증명함수까지 다 쓸 필요 없어요. 써주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까지는 없더라.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하세요. 부등률하고 부하율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부하율이 좋다는 얘기고, 부하율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설비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설비를 적절하게 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